결국 오늘 영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앞으로도 싸게 나오는 강남 빌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왜 싸게 나왔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먼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싸게 나온 건물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건물 자체가 문제라서 싸게 나온 건물. 둘째,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매도자의 사정 때문에 급매로 나온 건물. 두 번째가 진짜 싸게 나온 건물인 겁니다. 여기서 강남 빌딩 시장에 대한 제 예상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이하 매물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나 금융 비용을 버티지 못해서 파는 건물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매도자의 사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입가에 건축비, 각종 비용까지 더한 금액보다 싸게 파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가 이하는 금매다, 금매는 싸다. 이게 무조건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은 강남에서도 좋은 건물과 안 좋은 건물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 대로변, 유동인구, 임대 수요가 좋은 건물은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주택가 안쪽에 있거나 상업성이 떨어지는 건물은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그냥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 어디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임대가 잘 되는 건물과 안 되는 건물의 차이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주변보다 이유 없이 월세를 많이 받고 있거나 특수 관계인이 들어가 있거나 임대차 현황이 실제와 다르면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 그때 진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수익률보다 저 임차인이 나가도 똑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좋은 건물을 싸게 살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라서 싸게 나온 것도 있고, 건물은 괜찮은데 매도자가 돈이 급해서 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앞으로도 싸게 나오는 강남 빌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왜 싸게 나왔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빌딩을 사려고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물건은 쉽죠. 검색하면 최저가가 바로 나오고, 예를 들어 자동차도 같은 연식, 같은 모델끼리 비교해보면 되고, 아파트도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면 몇 번 검색해보면 거의 정확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빌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옆 건물도 땅 크기가 다르고, 도로 조건이 다르고, 건물 상태가 다르고, 임차인이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애초에 똑같은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런데 요즘 실제로 강남에서도 가격을 많이 낮춰서 거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현동의 한 빌딩은 420억에 나왔다가 345억에 거래가 됐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2024년에 166억 원에 거래됐던 건물이 2026년에 152억 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역삼동의 한 건물인데 2023년도에 61억 원에 누군가 건물을 샀고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매입 가격에 취득비용, 공사비용, 금융비용까지 다 합치니까 들어간 금액이 약 80억 3,500만 원으로 추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2026년에 얼마에 팔렸냐? 62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보면 17억 6,500만 원을 손해보고 판 겁니다. 80억 넘게 들어간 강남 빌딩을 62억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싸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80억은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쓴 돈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60억에 샀습니다. 공사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가서 20억을 더 썼습니다. 총 80억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걸 65억에 팔겠다고 해요. 딱 보면 15억이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기준보다 15억이 싼 거죠? 들어간 돈, 그 사람이 쓴 돈보다 15억이 싼 거죠. 시세보다 15억이 싼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애초에 60억짜리 건물을 70억 주고 샀을 수도 있고, 10억이면 할 공사를 20억 들여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80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건물이 80억짜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볼 때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원가도 보고 비슷한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도 보고 이 건물이 얼마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보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80억이 들어갔으니까 8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 이하라는 말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얼마짜리인가? NAI 코리아가 2026년 강남 빌딩 거래 중에서 호가와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25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25건 중에 몇 건이 처음 부른 가격보다 낮게 싸게 거래가 됐을까요? 23건이. 그리고 평균 13%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 부른 호가보다 낮게 거래가 됐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싼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원가 이하로 나온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깎았느냐 하고 얼마나 싸게 샀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420억에 나온 건물을 345억에 샀다고 해볼게요. 75억을 깎았습니다. 엄청 잘 산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이 실제로 330억짜리라면요. 75억을 깎고도 비싸게 산 겁니다. 반대로 100억에 나온 건물을 5억밖에 못 깎아서 95억에 샀는데 실제 가치가 110억짜리라면 그게 훨씬 더 잘 산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깎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짜리를 얼마에 샀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피해야 할까요? 가격이 싸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좋아야 하죠. 저는 특히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주택가 속에 있는 건물입니다.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닙니다. 주소에 강남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물이 아니죠. 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건물하고 주택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상가 188개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건물 특성과 입지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건물주는 결국 임차인을 받아야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월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안 좋아하는 위치면 싸게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임대를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내가 사고 나서 임대를 계속 맞출 수 있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 때도 다른 사람도 이 건물을 사고 싶어 할까? 이 둘을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현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더 무섭죠. 건물을 하나 봤는데 임대 현황표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공실이 없어요. 월세도 잘 나오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거 사면 바로 월세 나오겠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봅니다. 이 임대차 진짜 맞아? 왜냐하면 실제로 임대차 현황 자체를 조작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허위 임대차 계약서가 무려 27장 위조됐습니다. 그 허위 자료 때문에 금융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잘못 판단했고 결국 건물의 담보가치까지 잘못 평가했어요. 그 잘못된 판단이 30억 원 대출 여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세, 입금 계좌까지 다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행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 몇 장 보고 임대 잘 돼 있네 하고 믿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있는지, 월세가 실제로 들어오는지, 보증금은 맞는지, 실제 계약 조건은 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만 실사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도 실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보다 월세가 유난히 높은 건물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비슷한 가격의 건물이 두 개 있다고 칠게요. 하나는 월세 2천만 원, 하나는 월세 3천만 원. 어떤 게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3천만 원 받는 건물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 이것만 월세 3천만 원을 받고 있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에서도 임대료를 볼 때 주변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월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이 건물의 정상적인 월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나가도 다음 임차인한테 똑같이 받을 수 있어? 2천만 원밖에 못 받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게 1천만 원 차이입니다. 1년에 1억 2천만 원 차이죠.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아니었네 하면 늦습니다.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보다 다음에도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가격을 호가보다 낮춰 파는 거래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원가보다 싸게 파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물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그냥 금매가 아니죠. 좋은 건물인데 싸게 나온 금매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게 나온 건물을 보면 판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싸게 나왔나? 두 번째, 이 건물은 원래 얼마짜리인가? 세 번째, 입지는 좋은가? 네 번째, 임대차는 진짜인가? 다섯 번째,
지금 받고 있는 월세를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얼마에 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가격부터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남에서 싸게 나온 건물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물 자체가 문제라서 싼 건물, 매도자의 사정 때문에 싸게 나온 건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바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싸게 나온 강남 빌딩을 볼 때 원가 이하네, 30억 깎았네, 건물주가 손해보고 파네, 이것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에 샀고 얼마를 썼는지는 그 사람 얘기예요. 내가 알아야 하는 건 딱 두 가지. 이 건물은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냐, 그런데 왜 이 가격에 나왔나. 결국 강남 빌딩을 잘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싸게 나온 이유를 알고 건물의 가치보다 싸게 산 사람입니다. 강남 빌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싼 건지, 왜 싸게 나온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